은 실장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의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주 설레네요. 간만에 특집을 하려고 하니까 초조함을 저렇게 예. 포장을 하네요. 정말 초조합니다. 네. 네. 1부에서는 제가 꿈꾸는 나만의 버추얼 월드, 네. VR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 HMD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 진짜 빵 터진 게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싶은 게 2006년도에 이제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2000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이거를 그럼 상용화 시키자라는 것들이 의견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한 유명한 회사인 닌텐도가 네. 닌텐도가 95년도 닌텐도면은 게임보이 컬러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절에 가정용 게임기라고 그 버추얼 보이라는 것들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네. 95년도에. VB. 네. VB. 네. 그 버추얼 보이는 아마 자기들이 있는 게임보이의 그거를 연장선으로 이제 그걸 넣었던 것 같은데. 보이 시리즈. 95년도에 나왔는데 무려 이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팩을 넣어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이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HMD를 구현을 최근에 들어서 상용화 시키고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그 액정 크기의 규모를 뛰어넘는 방법을 네. 이제 렌즈들을 깎아서 넣어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더 확대되게 보여서 이제 더 넓은 곳을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95년도엔 그런 기술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 그 헤드 트래킹이라고 하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도 당연히 안 됐을 테고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된 게임기가 어떻게 하는 거냐? 모자이크 스타일인가요? 아니에요. 그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빔 프로젝터처럼 생긴 것들을 꽂아놓고 네. 네. 책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왜 우리 저기 통일전망대에 가면 이렇게 500원 넣고 이렇게 눈 들이대가지고 고정된 현미경 보듯이. 현미경 보듯이. 현미경 보듯이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현미경 보듯이 눈을 거기다 대고 네. 따로 고정이 되는 건 없습니다. 거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면 눈이 또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고. 그렇지. 네. 그 만화경 같은 거라고 하나요? 네네. 아무튼 그런 거 보듯이. 그리고 손으로는 일반적인 그 게임 닌텐도 게임기의 스틱을 잡고 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괴랄하네요. 굉장히 괴랄합니다. 왜 사서 고생을? 굉장히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네. 제가 블로그에 사진도 올려드리겠지만 이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탠드를 끼워줬어요 거기다가.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고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야 이런 것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그 액정 수율의 문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작은 화면에 크게 보이는 액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크기나 전력을 무려 이게 그리고 휴대용이에요. 네. 휴대용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LCD를 넣으면 안 되고 LED를 넣었어야 됐는데 그 시절에는 LED가 없지 청색이나 네. 그 파란색이랑 정해진 초록색이 색만 뿜을 수 있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비쌌대요. 네. 같이 나오는 것들이. 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인 빨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넣어도 이거용 게임이 몇 개 있지도 않지만 네. 이거용 게임을 실행을 하면 빨간색 화면만 보입니다. 사진 현상 게임 있나요? 그래서 이게 마리오 3D가 있긴 한데 네. 이렇게만 나와요. 아. 신기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구현했던 이유는 네. 나름의 3D를 이 안에서 구현을 해서 이때 당시에 그 시기를 되게 앞서가서 마리오를 3D로 만들어 놓은 게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라고 말하면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니까 그 하얀색 보통 우리가 뭐 초록색으로 나와야 되는 그 것들이 옛날 게임들은 보통 초록색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핑퐁 게임 같은 것들이 보면은 초록색 점들이 움직이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점들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오니까 약간 그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모니터에 셀로판지 빨간색을 그렇지. 얹으시면요. 정확히 그거야. 빨간색의 음영만 처리돼서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 흑백- 완전 공포형 무슨 게임을 해도 공포 게임이 되는. 피바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 결정적으로 그 눈이 버틸 수가 없대요. 그 조그만한 화면, 그러니까 주변을 다 가려놓은 네. 화면에 말이야, 얼굴을 뭐야. 들이대고 네.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게 다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 하면 더 이상 못 볼 정도로 눈이 보통 아프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하얀색 벽을 딱 보면은 그 잔상이 눈에 남아 있거든요. 아, 정확합니다. 진정한 버추얼. 정확합니다. 현실 세계까지 다가오는 네. 버추얼. 네. 그래서 3D를 이제 나름 활용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게임들의 평가가 굳이 이렇게까지 구현할 의미가 없는 3D들 있잖아요. 왜냐면 뭐 실제로 이제 막 돌아가는 3D가 아니라 네. 그 원근법을 이용해서 3D를 구현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화면이 가까이 있으니까 원근법을 구현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네. 그래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3D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돌려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말 그대로 2.5D. 그냥 캐릭터를 위로 올리면 멀리 갔구나 네. 정도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3D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95년도 초에 나와가지고 네. 이제 중순부터 상용 이제 판매가 시작이 그때부터 됐고 닌텐도가 고꾸라졌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고꾸러진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95년 언제까지 팔렸을 것 같으세요 이게? 7년? 아 7년. 네. 닌텐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네요. 아 정말요? 네, 아망드는요. 상영화하고 2달 정도 있다가 접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6월쯤에 판매가 돼서 네. 12월 22일 날 단종을 선고했다고 아, 하네요. 6개월. 네, 6개월 정도 버텼고 북미에서는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 9개월. 네, 재고떨이 했네. 했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출시된 게임이 19개고 네. 북미에서 출시된 게임이 14개. 많이 출시했네요. 그러니까 아무 이 정도는 사실 그 게임 어떤 플랫폼 내기 전에 의무적으로 약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게임 수거든. 베타 아닌가요? 그래서 뭐 흑역사예요. 확실히 흑역사긴 한데 네. 근데 어찌됐건 게임 역사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3D의 게임을 제시한 네. 부족하지만 3D의 방식을 제시한 게임이고 네. 닌텐도는 뭐 이거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약 10년이 지난 후에 3DS라는 나름의 업계를 걸작. 선도하는 기계를 만들게 됐죠.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 연구팀이 있겠지. 네, 어쨌든 시대를 굉장히 앞서갔고 네. 지금 봐도 지금의 어떤 VR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형태와 유사해요. 형태는. 네. 그러니까 뭐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뭐 머리에 이런 쓰냐 생각을 바닥에 해요. 고정하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사람이 어쨌든 눈을 들이대느냐 아니면 눈에다가 붙여놓느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아는지 닌텐도유의 게임들 뭐 마리오 시리즈나 네. 아니면 뭐 젤다의 전설 아니면 그 닌텐도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네. 해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패러디를 가끔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흑역사 중에 하나로 아 뭐 갑자기 가다가 저런 걸 마리오가 보면 화면이 빨개진다든지. 뭐 숨겨진 코드에서 이제 그런 걸 부신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밟고 지나가야 되겠네.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나 왜 못 봤지? 네.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최초에 나왔던 그 VR이라고 하고요. 네. 뭐 지금 와서는 제가 이걸 솔직히 근데 보고 나니까 좀 사고 싶어지기도 했어. VR 게임. 어. 네, 최초의 VR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모든 VR 기기들이 게임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용도가. 네, 그 용도를 처음으로 사실 VR이 제일 잘 사용될 수 있는 그 용도를 찾아낸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아 근데 좀 아쉽네. 저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닌텐도를 떠나서 네. 그 당시에 기술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였던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나중에 구현이 됐다면 뭐 저는 일부에서도 말했는데 굳이 이거를 똑같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헤드업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걸 딱 썼는데 VR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 세 개가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사람이 점선으로 표현된다든지 아니면 건물 이제 건축할 때 조감도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럼 뭐 사람 얼굴이 없잖아. 형태만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어쨌든 내가 상대방이나 뭔가 오브젝트를 알아볼 수 있게만 표현을 한다면 다른 걸로 완전히 제시를 했어도 됐다는 그렇죠. 거죠. 가상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만든다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게임 제작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했던 부분도 크죠. 네, 전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닌텐도가 이쪽을 완전히 선두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게임들이 지금 현재 뭐 없는 건 아닌데 네. 가상의 뭐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VR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네, 현실 세계와 아예 다른데 불구하고 네. 이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죠. 몰입도가 장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VR 세계에 현재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그래픽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VR에 탑재가 된다면 어떤
모양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VR을 궁극적인 만드는 목표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기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네.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VR이 나온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VR에서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인간의 그런 욕심이 좀 날고 싶다 뭐 네, 이런 거. 투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이, 들어요. 또 스퀘어 몰피즘 하다 다 망합니다. 네, 아망드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재밌는 거는 그 95년도에 있던 시절부터 네.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 궁극적인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95년도부터 그걸 원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네. 만들었겠죠. 네. 네, 그래서 잠깐 찾아보다 보니까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서 네. 숨겨져 있는 살 수 있는 가구 중 하나로 나온대요. 아, 사서 집에 장식해 놓을 수 약간 있다고. 이스터에그네. 네. 네. 넘어가고요. 어쨌든 포터블로 만든 3D 게임기였습니다. 최초에. 사실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포터블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도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들고 다닌다는 거 말고는 포터블이 아니잖아. 배터리도 들어 있었다고. 뭐 그래 그럼 뭐 포터블이라고 하자 뭐 그냥.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4도 배터리 UPS 들고 다니면서 하면 돼. 포토블이 뭐야? 예, 돌아와서 이제 제가 진짜로 생각했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 증강현실 게임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쪽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IT 업계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이자 장비가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다시피 그리고 우리 이발소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만든 오큘러스 리프트. 네. 이게 뭐 여기저기 찾아봐도 여기만한 곳이 없고 선두주자기도 하고 뭐 하는 데예요? 그 이제 최초로 현실적인 게이머용 VR 장비를 만들어낸 회사예요. 요 전까지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킥스타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네. 킥스타터에서 이게 돼? 라는 이슈와 함께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뭐 성공적으로 제품도 만들고 투자까지 받아서 이제 완전히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된 회사고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그 존 카맥 게임 개발자 아이고. 존 카맥 뭐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이나 게임 특집에 나오는 벨브 코퍼레이션 스팀을 운영하고 있죠. 네. 뭐 오만 회사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야 이건 진짜 미래다. 왜 그랬냐면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일부에서 얘기했었죠. 네. 사람이 뒤집어 쓰는 액정의 한계, 네. 그 액정 사이에 있는 점들을 인지하고 있고 네. 뭐 DPI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킥스타터에서 처음 소개할 때부터 우린 이걸 아이디어로 없앨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적은 DPI 낮은 DPI로도 이제 실제 현실처럼 그 장벽을 없애겠다. 네. 라는 근데 그 목표로 나온 부분이 거군요. 이제 청취자분들은 뭐 크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 기술적인 설명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기존에 이런 헤드 마운트들을 제시했던 모든 그 IT 업체들이 그러니까 눈 안에 LCD를 달아서 그 LCD를 키우는 데 집착을 했었대요.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데 결과적으로 눈 안에 이제 아무리 키워봤자 기계 자체의 크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에 다다른 거고. 네. 근데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그러니까 보이는 화면과 사람의 눈 사이에다가 네. 오목 렌즈를 넣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왜 눈 나빠지면 쓰시는 돋보기 안경처럼 그 시야 자체를 약간 어떻게 보면 자체 블러 처리도 되는 거고. 왜곡 좀 네, 왜곡을 줌으로써 네. 그 세상이 더 넓게 보이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쏘여지는 컨텐츠 자체에다가 그 왜곡에 맞게 투영시키는 기술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 그 전에 사람들은 화면을 키움으로써 기존의 컨텐츠를 갖다 쓸 생각을 했으면 네.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왜곡된 현상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영상 자체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화관으로 표현을 하자면 보통의 영화관이 인치수를 막 키울 때 그 아이맥스 쪽은 아예 촬영하는 거 기술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너무 보이니까 이제 실제로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네. 실제로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이것저것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오큘러스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있을걸요? 건 있어요? VR 게임장 가면 다 그거 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삼성 VR
갤럭시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오큘러스랑 저희 가까운 분이 그걸 덕후 가면 있는데 그거를 VR이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사람들을 다 씌워주면서 짱이지 이라고 그게 오큘러스 리프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짱이네요라고 안 하면 안 벗겨주던 안 그- 벗겨져. 고문이잖아요. 짱이니까 제발 벗겨주세요. 재밌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삼성이 이 오큘러스랑 손을 잡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개발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큘러스의 기술들을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큘러스는 완벽한 가상 세계를 위해서 오만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네. 삼성 VR은 그 중에 그 모바일에 최적화된 몇 가지의 기술만 갖고 와서 만든 게 삼성 VR이에요. 네. 저는 오큘러스 리프트가 처음 킥스타터에 올라왔을 때부터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현실적인 가격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싼 엄청 가격이었단 많이 말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50만 원 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우. 그런 그 실제로 이걸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50만 원의 금액을 주고 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써볼 수 없을까라고 많이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제주도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정각마다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기다렸어요? 네 기다렸죠. 근데 사실 그때 거기서 하던 것들이 아마 거의 가장 최초의 모델이었을 거예요. 오큘러스 리프트가 1세대 모델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나왔던 모델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진짜 거지 같은 퀄리티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물론 그때는 혁신적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데 바닥이 그때 그걸 제가 처음 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VR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거 먼저 하는 거야. VR을 최적의 경험. 최적의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움직임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때 전주에서 샀던 것처럼 바닥에 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몸은 고정. 그 봉을 하나 잡고 네. 얼굴에 그 머리에 그걸 뒤집어 쓰고 그냥 몸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만 있는데 보는 거네 그럼. 그냥 화면만 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주저앉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요, 그 무서워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으니까 어. 서서 그래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조잡한 퀄리티였는데 네. 그 정도였던 거 보면 대단한 디스플레이는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한 기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이 나왔던 가격이 한창 논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킥스타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큰 LCD도 필요가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고 있던 비쌌던 이유를 네. 그 유리만 깎아서 오목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그 가격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이가 예상했고 언론도 예상한 게 대충 한 350불 정도 기기값이 한 40만 원? 한 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기계 나오는 것도 이제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나왔는데 네. $1,000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 4달러로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딱 나와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심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지금 오는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네. 뭐 세일 가격이나 이런 걸로 사면 한 40만 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서야 그때 예상했던 가격까지 낮춘 거죠. 살 수 있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은 지킨 거예요. 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줄게 네. 같은 거지. 네. 아무튼 그 지금 와서는 이걸 대표하는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세트들이 있어요.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자이로 센서 말고 그 내 밖에 내 몸체 움직임을 또 보기 위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할 또 게 많네요. 손으로 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게 있는데 다 세트예요? 아니면 따로 사야 돼요? 따로 원래는 샀어야 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라인업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오큘러스 리프트도 이제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신 세대에서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과 양손에 들고 있는 조이스틱 같은 거 이렇게만 구비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되는 거고 그 옛날에는 밖에서 막 인식하고 이랬던 걸 다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 뒤집어 쓰는 잘했네요. 거에다가. 네. 네. 그리고 그만큼 센서의 기술이 이제 발달을 했다고 보면 돼요. 머리가 똑똑해졌네. 1세대에서는 재밌는 게 그 1세대를 샀잖아요. 그럼 번들로 그 안에 그 엑스박스 게임 패드가 들어 있었어요. 엑스박스 게임패드가 좋아. 이걸로 게임을 해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는 네가 이제 거기서 보는 거고 게임 자체는 패드로 해야 됐던 거죠. 그 뭔가 VR에 최적화된 기기는 아니었네요. 조금 부족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기계들이 그 게임 패드 자체를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주니까 자기들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50불 정도의 번들 가격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운트랑 그 조이스틱이.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걸 지원하는 게임기에 대한 부분인데 네.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컴퓨터 연결해. 그건 게임기가 아니야? PC에 쏘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랑 이거는 마우스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HMD라고 하나요? 아니 네. 그 HID. 네네. 네, 인터페이스. 네, 인터페이스 휴먼 장치인 인터페이스 거죠. 디바이스. 네. 그걸 꽂음으로써 이제 그 화면과 이제 조이스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후에 얘기할 다른 장비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5만 게임 업체들이 달라붙었었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에 아쉽게도 이 그 오큘러스가 가격을 그렇게 상향을 시킨다던가 이런 몇 가지 삽질들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망드도 얘기했지만 1세대 오큘러스는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던 거지. 근데 오큘러스가 참 아쉽기도 하고 바보였던 거기도 한 게 그러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다시 만들자 이렇게 라고 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벨브 코퍼레이션 네. 이런 것들도 원래 벨브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아 기술력을 보고 다른 회사들이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갔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원래는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나갈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오큘러스가 이제 가격을 올리는 문제점이라던가 킥스타터에 대한 빌미를 배반, 준 거구나. 네.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초창기에. 네. 네. 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려야 되는 그리고 지금 이제 플레이하실 분들이라면 꼭 이걸 사셔라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오큘러스가 아니라? 오큘러스는 지금은 뭐 사면 안 되나요? 아니 사도 돼요. 괜찮은 그러니까 돈이 미래성이 많으면. 있어요. 미래성이 돈이 있어요. 많으면. 근데 그리고 가격이 일단 좋아요. 지금 아, 그 그래요? 정도 가격이면 45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합리적? 윈도우에서는 이제 뭐 대응할 수 없는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게 바로 HTC 바이브입니다. 그게 뭐야? 홍텐 HTC는 유명한 회사라고. 뭐 하는 회사예요? 헬프 헬프 디스 컴퍼니라는 거의 그게 약자야. 뭐야?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 폰을 만들던 적십자야? 유명한 회사였는데 네. 이제 모바일 시장이 좀 많이 휘청거리면서 이제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래서 HTC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죠. 네. 주력이 뭐예요, 그럼? 주력은 지금- 스마트폰이죠. 지금도 아직도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HTC 바이브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은 비싼데 이제 HTC가 만든 아까 말했던 가상현실용 게임기입니다. 네. 게임 인터페이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HTC가 혼자 만들 여력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야. 네. 근데 대신에 생산 공정이나 이런 라인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손을 잡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벨브 코퍼레이션이 네. 이쪽에다가 같이 만들어요. 참 벨브도 참 대단하다. 왜냐면 오큘러스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바로 HTC로 간 거야. 그리고 HTC를 어떻게 보면은 야 일로 와서 우리가 시킨 대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좀 한 거지. 그 뭐야? 오큘러스는 할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HTC가 만든 그 바이브 그리고 이거는 가장 그나마 최근인 게 2016년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아직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닌가 얼만데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뭐 125만 원 정도. 어우 비싸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대신 이거는 이제 안에 뭐 번들 소프트웨어나 번들 게임들이 많이 들어 있고 네. 인식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보여지는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했던 오큘러스 리프트에서 다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점점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유지가 되는 게 그럼 게임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그냥 게임패드 하나 덜렁 던져주고 이걸로 해라고 하면 2% 부족한 VR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단순히 게임으로서의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팔레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3D 가상현실에서 3D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게임은 아니나 그럼? 게임도 가능해요. 왜냐면 게임을 목적으로 처음에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팀에 보면은 지금 아마 스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R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VR 게임들은 다 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HTC 바이브에. 애당초 그걸 타겟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력만 보자면은 이게 가장 대단하지 않나. 아니,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HTC 거예요? 벨브 거예요? 합작이에요? 한국 아니면? 바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회사 이름이 아니 제조사가. 바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 바이브라는 그러니까 벨브 코퍼레이션 안에 네. 그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있듯이 바이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거기서 그냥 아예 만든 거예요. 네. 밸브 거네 그럼. 그리고 로고도 딱 봐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겠지만 딱 보면 밸브 늑스럽네. 밸브 폰트와 밸브의 그런 것들을 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뭐 하드웨어는 HTC가 만들고 뭐 정신적인 부분들은 밸브가 만든다. 근데 보통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죠. 그래서 정확히는 제조사 이름이 그냥 HTC 바이브라는 이름이고 기기 이름도 HTC 바이브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거를 인식률이나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써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찾아봤는데 이거 진짜 못생겼다. 못생겼다고? 네. 미래 세계에서 낄 법한 디자인이죠. 미래에도 이건 안 낄 것 같은. 그래서 근데 평가가 재밌는 게 네.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한 그 광고 문구가 아니라 대중적인 평가가 가격을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한다예요. 그러니까 125만 원 낼만하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사봐요. 사볼까 싶은 그리고 생각이 아망드 살롱에서 리뷰해. 야, 이 나쁜 새끼야. 팔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게 거의 유일무이했던 그 오큘러스 리프트보다 네. 훨씬 나은 경험이고 앞으로의 가상현실은 이래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제 첫 공개가 됐고 2016년 넘어서 17년 동안 이제 출시가 점점 됐던 건데 네. 뭐 가격 면에서는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게 아닌가. 이 오큘러스 리프트가 했던 그 절차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나아지면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오큘러스 리프트가 지금 40만 원 정도잖아요. 네. 오큘러스 리프트가 1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얘네가 기술력을 만든다면 그 정도로 가치를 낼 만큼 기술력을 만든다면 바이브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그 만들 수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거의 주 소비자층이 네. 뭐 당연히 뭐 그 의료계나 뭐 이런 공업계에서도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일단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공식 지원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그 소프트웨어가 약 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손에 셀려면 셀 수 있는 정도의 수치거든요. 오큘러스를 페이스북이 인수하지 않았나요? 물론 네, 오큘러스는 페이스북이 그 인수했습니다. 페이스북 뭐 하냐 이거 페이스북은 그냥 일단 그래서 그 오큘러스를 보면은 페이스북의 VR 기술들을 오큘러스에 있는 VR 기술들을 페이스북에 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샀네 그냥 오큘러스는 망하던 말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마크 주커버그가 VR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확실히 콘텐츠 보이는 것 수급을 같아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이게 되게. 그래서 근데- 뭐 VR 페이스북 자체에서 VR 콘텐츠를 만드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역으로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금 말했던 뭐 HTC 바이브나 스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는 가상현실을 녹이는 거고 네. 페이스북이 바라보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현실 세계를 나한테 땡겨온다거나 땡겨오는. 그런 것들을 좀 뭐 미국 사는 고모가 보는 화면을 나도 보는 거야. 똥 싸고 있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게 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플랫폼이 발전을 하려면 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1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지금 이 HTC 바이브는 아까 말했듯이 16년도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당초 밸브가 스팀을 녹일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과 동시에 지원하는 게임이 1700개였어요. 그럼 게임이 안 되지. 네, 저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지. 게임은 너무 잘 되지. 그런가? 아무튼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에서 그 스팀에서 보는 게임들 중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임 중에 그 VR을 지원하면 그 게임의 VR이라고 해서 이름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구동을 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야, 배틀그라운드 이걸로 하면 짱이겠다. 아플 거지 않을까? 일단 뭐 유명한 것들로만 하면 후르츠 닌자 VR,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유로트럭 VR 가능. 유로트럭 VR이 가능합니다. 재밌겠네. 그럼 현실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진짜로 일을 또 하러 가는. 자동차 게임 같은 경우에는 VR이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오큘러스 리프트에 나와 있던 기능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관 기능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영화를 VR로 본다라고 하면 그 영화 속에 들어가는 걸 보통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오큘러스 리프트가 제공하는 VR은 VR에 있는 영화관은 그게 아니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줘요. 아 옆을 보면 좌석이 보여. 옆을 보면 좌석이 보여.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얘기만 들으면 진짜 등신 같잖아요. 어떻게 이딴 것을 아이디어로 만들었지?
근데 의외로 집중이 되게 잘 돼요. 왜냐면 모든 게 차단되고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옆에 관객이 있는 걸 킬 수도 있고 없는 걸 킬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진짜로 써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거. CGV랑 롯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근데 진짜 저는 이걸 어디다 써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요. 네. 콘텐츠에 따라서 앞에 광고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을 통해서. 네. 저는 이런 거 말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되 이제 내가 한 명 플레이어가 돼서. 그래서 이 VR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장르가 이제 뭐 전략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액션 RPG 혹은 액션 U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게임 안에 본인이 투영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도 제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팀 기준으로 가장 이제 인기가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블레드 앤 모어 VR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 그 VR판 배틀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된대요. 총싸움. 총싸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폴아웃 4라고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네. 총싸움. 폴아웃 4 이거는 핵전쟁이 난 후에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총싸움 게임인데 RPG 게임인데 그게 VR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지원할 것 중에 제가 게임 GTA? 특집에서 얘기했던 엘더 스크롤 시리즈를 완전히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이번 특집을 준비를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사실은 또 플레이스테이션을 샀잖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VR을 냈어요. 그쵸. 이게 근데, 사실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제일 대중적인 것 대중적이야.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가격이 일단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인데요? 번들 세트가 이 VR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35만 원 정도. 네. 이 정도의 가격이면 그 기존적으로 조이스틱과 머리 뒤집어 쓰는 거 그리고 이걸 위한 카메라 이런 네.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제외하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과 이걸 같이 사면 한 50만 원 정도면은 모든 세트를 구비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평가도 이거 뭐 자기들은 저가로 내놨기 때문에 이게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풀셋을 다 맞추면 어떻게 보면 오큘러스랑 비슷한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오큘러스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왜 저는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주목을 하게 됐냐면 그 성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까 말했던 HTC 바이브나 오히려 오큘러스 리프트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콘솔 게임기가 컴퓨터 게임기보다 약간 성능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능 자체는 많이 낮는데 대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은 게임을 의도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최적화된 게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HTC 바이브에서 스팀으로 게임을 하더라도 후기들을 찾아보면 이제 그 기계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실제로 몰입감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인 거죠. 윈도우 안에서 스팀이란 플랫폼을 통해 또 연결돼 있는 장치를 쓰는 거니까. 게임하다가 갑자기 능 하더니 응답 없음 하고 눈앞에 크게 뜨는 거야. 액티브엑스 설치하라고 뜨고. 네. 근데 그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이 플러그 딱 꽂으면 그냥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임을 딱 즐기면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게임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것 중에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반다이 남코에서 개발하고 있는 썸머 레슨. 그게 뭐예요? 이게 처음에 여름 교실. 여름 교실이라고 해갖고 그 PS VR, 플레이스테이션 VR을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됐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VR이 가장 주목받게 된 계기기도 게임이기도 했죠. 하죠.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유의 게임들은 이미 HTC 바이브에는 있긴 있었어요. 뭐 네. 어떤 류의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썸머 레슨이라는 것 자체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 주인공이고 어떤 그 가상에 있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긴 한데 되게 눈물 나는 게임. 눈물 나지. 그러니까 되게 찌질해 보이긴 한데 사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들이 그 꿈꿔왔었던 가상 세계의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들거든요. 왜 그냥 본인의 꿈을 인류의 꿈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게 그 일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PS VR을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그 직원들이 막 기계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게임기 플랫폼은 미리 한 10대 개를 갖고 나오니까 이 썸머 레슨이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에 최고인 거야. 그래갖고 반다이 남코에서 이제 그 소니 컨퍼런스에서 반다이 남코 그 개발한 이제 직원이 나와서 이걸 시연을 해요. 네. 거기서 그 하라다라는 분이 이제 그쪽에 메인 치프 팀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하라다는 신이다라는 이제 언론에 소식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게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꿈꿔왔던 그 왜 이제 오타쿠들이 꿈꿔왔던 극단적인 세상을 완벽히 다 구현했다는 거죠. 뭐 게임이 뭐 야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상대방과 반응하는 것들을 눈빛이나 뭐 고개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다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상 세계에서의 사람을 가장 잘 표현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기존에 원래 소니가 PS 무브라고 해가지고 이 움직임을 인식하는 게임기들을 몇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던가. 이게 닌텐도 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타이틀도 없었었고. 근데 PS VR이 나오면서 그 PS 무브가 나왔었잖아요. 원래 손 조이스틱 같이 생겼던 이제 움직임 인식 기기였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PS VR을 사면 껴줍니다.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망했던 기술들을 잘 녹여서 VR로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도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 지원하는 게임들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네. 뭐 당연히 나와 있는 VR 딱지 붙어 있는 거 사서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편하지 않나. 그리고 그 착용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대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게 깨짝해야 손에 꼽을 정도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들이니까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서 오랫동안 게임을 해도 크게 멀미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것 뭐 PSVR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는 찾아봐도 우리나라 게임 유튜버 분들도 뭐 HTC 바이브나 오큘러스는 사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경우를 못 봐도 PSVR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뭐 우리가 게임 방송 TV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봐도 요새 VR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PSVR로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HTC 바이브가 스팀에 있는 수많은 게임들을 지원은 하지만 네. 그중에 유명한 게임들은 결국 손에 꼽고 아직 유명한 게임들은 윈도우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그 시장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최적화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 유명한 게임들이 아이러니하게 더 늦게 출시된 PSVR에는 이미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응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선도를 좀 못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VR 게임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쉽게 변환되진 않지만 네. 우리가 보통 3D 게임을 만들 때 3D 게임은 보통 우리가 2D 게임을 만들면 레이어라는 걸로 구별이 돼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배경은 맨 아래 있고 캐릭터는 뭐 맵은 그 위에 있고 캐릭터는 그 위에 있는 움직인다. 이게 투명 셀로판지 위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형태로 네네. 많이 구현이 되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들 위에 카메라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3D를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실제 레이어처럼 움직이면서 이제 카메라를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실제 캐릭터들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원래는 3D 게임 우리가 TV로 하던 3D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의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VR 게임은 내가 그 카메라가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했던 뭐 인지부조화라든지 그런 게임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멀미라든지 불쾌감 골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PS 게임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구현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나 사라고 한다면은 HTC 바이브를 사고 싶지. 왜냐면 난 스팀 게임이 많으니까. 네. 근데 가격 면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거 굳이 제가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라 그래 쓰는 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그러니까 그 기술이고 이거 쓰는 아니요, 그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HMD 불러요. 기기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 기기가 팬티처럼 생겼어.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이거를 기계를 샀어.
어디다 놓을 거야? 내가 그래 쓰고 있다고 치자. 아 팬티 뭐 뒤집어 쓴 것 같아 머리에.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저도 좀- PSVR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것도 집에 놓기 좀 불쾌한 게 생겼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뭐 보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열린 눈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패키징이나 이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디자인, 네. 기계적 외적인 디자인. 아니면 아예 완전 헬멧 형태로 만들어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조이스틱의 발전을 해왔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그 네. 패드가 발전을 했는 게 그거에 대한 외적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이거는 면에서 근데 봤을 때 헬멧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쓰고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머리 부딪히면 다쳐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쵸. 기기를 부시는 게 낫다 네.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팬티잖아. 근데 헬멧으로 했을 때 더 답답하고 불편함을 고려하는 거 아닐까? 얘네들도 만들어 봤겠지, 바보가 아닌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해보고 뭐가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무거워졌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오래 그렇겠죠. 게임을 못 했겠지. 한 50년, 60년 지나면 이 머리 뒤에 칩셋 꽂는 걸로 어떻게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매트릭스가 되겠죠 결국에. 네. 아무튼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VR 게임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는데 네. 제가 구매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럼 팬티를 뛰어넘어서 사고 싶어질 거야. 그래요. 아망드 살롱에서 팬티 뒤집어 쓴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리뷰 안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아무튼 저는 선물로 꼭 PSVR을 사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13월에 월급 나오면 네. 과감하게 인증? 질러서 뒤집어 쓴 채로 인증샷.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떠들어봤고 다음 주에는 누가 자기의 선물을 갖고 오나요? 접니다. 아망드. 네. 아망드가 뭘 사고 싶을지 안 봐도 네. 조금은 뻔하지만 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아니야? 먹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줄 없잖아. 알았는데. 네. 네, 또 한 주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셨지만,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행복한 2018년. 피스. 피스.